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은 바이든이 됐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바이든이 됐다고 보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좀 대응하고 또 중국과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바이드노믹스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래서 바이드노믹스가 뭐 미국을 구하고 세계를 이제 구할 거라고 믿지만, 우리로서는 그 바이드노믹스의 그 함정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함정이 제가 볼 때는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함정.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한들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는데, 그 미국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게 아니고 자기를 돕는 자만 돕는 거죠. 그 첫 번째 트럼프하고 다른 점은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동맹을 통해서 그 중국 또는 잠재적인 적을 이제 고립하고 봉쇄시킨다는 네.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이것을 그 봉쇄시키냐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이미 미국이 그 네 가지의 그 그물망을 던진 것 같아요. 네 가지 근무망이요. 그렇죠. 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EPN 경제 번영 네트워크 안에 경제적으로 이제 봉쇄를 하나 시키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쿼드 블록, 그래서 아시안 나토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하나가 들어와 있고. 군사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중거리 미사일, 그래서 뭐 소련과 관계 때문에 그 중거리 미사일을 이제 폐지를 했다가 이거를 다시 이제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는 아주 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클린 네트워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하웨이 것도 시작을 했지만 네. 그 통신망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네. 또 최근에 보여줬지만 틱톡이나 뭐 웨이신처럼 네트워크, 이거 이제 클린하게 중국 거 쓰지 말라는 거죠. 네. 근데 앞으로 더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아마 이 더 세련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그러면 기존에 뭐 트럼프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다이다이, 그러니까 뭐 미국과 중국과 이렇게 다이다이 붙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바이든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좀 다자주의를 활용해서 그럼 아까 말씀한 네 가지 이런 전략을 통해서 압박을 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치인 그 바이든하고 네. 그 비즈니스맨 장사꾼 트럼프는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뭐 장사하는 비즈니스맨들은 올로한 핫생 게임이죠. 그래서 입찰을 들어가서 내가 상대를 이기지 않으면 1등 하지 못하면 이제 먹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로 국가를 운영을 했고 이제 외교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힘으로 눌러서 상대를 이제 죽이는 쪽으로 갔지만, 지금 정치인 바이든 정치꾼들은 뭐 음모, 술수, 전략, 수가 많죠. 비즈니스맨보다는. 네. 그리고 이번에 지더라도 네. 다음번에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정치인들은 언제나 이게 양보도 양보하는 할수 척을 있고.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이제 고수의 전략을 쓰는데,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약한 2등을 경쟁자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네. 또 다른 강한 경쟁자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국을 죽여 없애는 것이 이제 미국의 전략이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미국이 뭐냐고 그랬더니,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프레놈이라고 얘기했어요. 친구이자 적이라고.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명확히 에너미라고, 적이라고. 네. 그 적은 죽여 없애야 되는 것이 맞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묘한 얘기를 했어요. not enemy라고. 적은 아니다. 적은 아니다. 그래서 친구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적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데, 그것의 나중에 답은 뭐냐면 동맹을 통해서 네. 이것을 이제 통제하겠다는 것인데, 그 동맹을 통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합종 연행을 한다는 얘기인데, 합종 연행의 의미는 힘이 약한 놈이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센 놈을 치기 위해서 하는 것도 합종 연행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센 놈이 약한 놈 또는 이제 경쟁자를 칠 때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을 때 하는 네. 것도 동맹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스탠스는 후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미 던진 그 네 가지의 그물에 이제 내 귀를 서로 좁혀져 오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내 귀를 서로
그물을 잡으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그물망인데 거기서 한국이 빠져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좀 더 까다로운 느낌이 드는데요, 기존보다도. 그래서 뭐 까다롭다기보다는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창을 던졌지만 네. 이번에는 그물을 던진 거죠. 그물을.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적이 한 명이 아니라 네. 여러 명이 되는 분산이 되는 이제 결과가 있고 거기서 이제 한국의 리스크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중국말에 그 원숭이를 길들이려고 네. 닭을 잡아서 피를 보여준다는 말이 있는데 네. 그래서 닭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리스크가 이제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더 많이 맞닥뜨릴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함정은 그 바이 아메리카의 함정입니다. 바이 아메리카요. 그래서 이번 바이든 후보의 공약 중에서 놓고 보면 네.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메이드 인 이제 USA 그래서 다 돌아와라. 네. 미국에서 만들어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 바이든 같은 경우는 바이 아메리카 전략을 미국산 물건을 정부가 먼저 사주겠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도 애국심을 가지고서 네. 미국산 제품 사줘라. 네. 이제 이 얘기를 하실 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은 바이 아메리칸 전략이 굉장히 뭐 폼나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이 바이든의 얘기나 트럼프의 얘기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미국산을 사줘라고 하는데 그럼 미국산을 누가 만드냐는 거죠. 결국은 바이 아메리카 전략 자체가 메이드 인 USA 전략과 똑같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 레토릭만 바뀌었지 본질은 이제 동일하고 네. 이랬을 때 이것이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것, 이제 한국도 해야 되지만 그 여지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새로운 대통령이 와서 이게 뭐 경제가 좋아지고 뭐 이러지만 그 본질은 보호주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 보호가 깊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좀 약간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좀 의외네요.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와 그렇죠. 반대로 얘기할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 아메리카 전략도 미국의 어떤 보호적인 측면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그래서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 미국을 보호하고 메이드 인 USA를 만들어야 바이 아메리카를 하는 것이지 네. 그 얘기는 바로 산업을 키우고 육성하겠다는 거죠. 제조업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보면 이제 두 번째 함정이고 네. 그 세 번째 함정은 이 녹색 경제 함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주식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새로운 바이든 시대에는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그린 뉴딜이죠. 네. 뭐 주식장도 뭐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그래서 있습니다. 녹색 경제 뭐 여기에 굉장히 흥분하지만 네. 그 왜 바이든은 녹색 경제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내부적으로 놓고 봤을 때 뭐 정치인들은 남 따라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 자기의 어떤 그렇죠. 상징적인 뭔가를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농업, 네. 방산, 네. 뭐 전통산업, 에너지, 뭐 셰일. 네. 그리고 이제 러스트벨트 자동차. 네. 이제 이걸 갖고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했지만 바이든은 그 네 개는 전혀 안 하겠죠. 그가 차별을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그린 녹색 경제입니다. 네. 그래서 화석연료 이 CO2 발생시키면 세금 때리겠다. 네. 그리고 탄소세 부과하겠다. 네. 그리고 추가적인 천연가스나 셰일의 라이선스를 더 이상 내주지 않겠다. 이게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의 아주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고 그 네. 대신 이제 그린 뉴딜 우리로 얘기하면 녹색 경제를 통해서 그 기후 협약 관련되는 환경 보호에다가 2조 달러 쏘겠다. 제일 그 첫 실행하는 것이 바로 파리 협약 다시 가입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 신에너지 네. 여기에다가 이제 5조를 쓰겠다는 거죠. 네. 근데 뭐 미국의 1년 예산이 3조에서 4조 레벨인데 네. 뭐 세수 같은 경우 3조밖에 되질 않고 그래서 7조를 거기다가 쓴다는 건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퍼붓는다는 얘기죠. 네. 세 번째 함정은 녹색 경제 함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통 산업이 아닌 바이든의 이제 신에너지 또 기후 관련된 산업에 뭐 열광하고 있고 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거대한 미국의 그 야망 또 숨겨진 이제 비밀 연기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마냥 그린 경제는 좋아, 뭐 새로운 뭐 신산업이야, 뭐 에너지
경제적으로도 뭔가 더 발전적인 방향이야 이게 아니라 뭔가 숨겨진 함정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 동안에 미국이 제조업, 전통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네. 무역 전쟁에서 중국을 패배시키거나 자초시키지를 못했어요. 네. 그 얘기는 이것은 전통 산업, 지금까지 왔던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제품으로서는 이 중국을 좌절시키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 이 바이든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으로 자초를 시키는데 이 산업혁명의 역사를 놓고 보면 이것을 에너지 차원에서 놓고 보면요. 네. 이게 석탄 먹는 말이 네. 석유 먹는 말로 바뀌고 석유 먹는 말이 전기 먹는 말로 바뀐 것이 네. 어떻게 보면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이 변화죠. 네. 그래서 석탄을 떼서 전기기관을 만들어서 말이나 소가 대신하던 역할을 했었고 1930년대에 이제 석유를 사용하면서 자동차를 이제 보급하면서 자동차 혁명이 일어나고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미국 서부로 돌아오면서 전기를 이제 만들면서 이게 지금 IT기,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을 바꾼 핵심이죠. 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시대에는 결국은 이게 세술은 뭐 세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것은 태양인 것 같아요. 태양. 그래서 태양은 이 하루 그 비치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걸 전부 전기 에너지로 다 바꾸면 온 인류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여기에 이제 착안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엄청난 기계 연결이 엄청난 에너지의 수요가 있고 네. 그 어젠가요? 그 여의도에서 그 중국의 이양이라는 회사가 네. 드론 택시를 갖고 와가지고 예, 뭐 기사 많이 나왔더라고요. 핸드폰으로 네. 이제 조종해서 날아가는 건데 그 전기로 충전해서 가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전기로 충전해 가는 그것의 이제 근본적인 의미는 조금 더 놓고 보면 네. 그걸 충전기에 꽂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드론 택시 자체가 이게 태양열을 받아서 그걸 이 자동으로 전기로 전환해서 가는 그 그림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에너지의 혁명이자 교통수단의 혁명, 엄청난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사실 뭐 드론은 뭐 사실 얼마 못 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태양열로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운행도 가능하다는 그렇죠. 혁명적인 부분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빛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효율의 문제가 되는데 네. 지금 미국은 기후 환경에다 한 2조 달러 투자하고 지금 그 신에너지에 5조 달러를 바이든 정부는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1년에 한 3, 4조 정도의 재정 지출을 하는 미국이 이게 7조 가까운 돈을 퍼넣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그 중국을 잡는 중요한 이제 비밀 병기 하나를 새로 만들고 있는 것은 네. 바로 에너지다. 네. 신에너지.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목숨을 걸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새로운 혁명의 중요한 그 원천이 되는데 거기에 아주 묘하게도 중국은 최근 이제 2년 동안의 싸움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라는 전략을 내놨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이 뭐 2025년까지 첨단 산업 10개를 뭐 국산화율을 70%까지 올린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미국한테 깨졌죠. 그래서 보조금 주고 이런 거 하지 말라. 네. 그래서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라는 단어를 지금 중국의 어떤 공문서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근데 포기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10가지 핵심 산업을 이름만 바꿔서 이제 세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이 저런 이제 대대적인 그 신에너지에 투자를 할 때 중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근데 아주 재미난 것은 최근에 보면은 중국이 2035년까지 신에너지 전기차를 주력을 하는 신에너지 차의 비중을 50%까지 올리겠다는 얘기를 해요. 네. 거기에 지금 비아디라든지 리샹이라든지 뭐 이런 미국에 상장된 중국의 그 전기차 회사라든지 홍콩에 상장된 뭐 비아디 같은 게 주가가 폭등을 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차를 팔고 있는 중국이 연산으로 한 2,600만 대, 700만 대를 쓰는데 1,300만 대 전기차가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전 세계 전기차 판매 대수가 뭐 이게 300만 대가 안 되는데 네. 그것의 4-5배 되는 시장이 새로 형성된다는 거죠. 사실 전기차면 저희가 테슬라가 뭐 짱이다 생각하는데 사실 제일 많이 만든 회사가 BYD지 않겠습니까? 뭐 대수로는 아직은 네. 테슬라가 많죠. 테슬라가. 근데
비아드나 테슬라가 1년에 30만 대, 40만 대 만들어서 네. 저런 이제 포드, GM, 크라이슬을 넘어서는 시가총액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1,300만 대의 시장이 형성됐을 때 몇 개의 테슬라가 나올 것이냐. 네. 그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 새로운 신에너지 전쟁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한 쿠션 돌려서 전기차가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게 된 그 에너지를 뭘로 쓸 거냐. 그게 결국은 이제 중국도 애돌러서 미국의 제재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압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신에너지를 개발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전기차를 이제 보급하겠다는 걸로 애둘러 표현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 뉴딜 이 그린 뉴딜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리스크는 반도체도 그렇고 통신도 그렇고 앞으로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신에너지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손대면 이것은 세계 최강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같이 경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작은 나라들이 함부로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이제 도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린 뉴딜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정도가 우리 국내 경기를 부양한다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단견으로 하는 것은 좀 아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앞으로 5년, 10년, 15년의 그림에서 커다란 전쟁이 벌어지고 네. 이 전쟁에서 중요한 핵심이 바로 리사이클링 에너지이고 네. 또 그걸 조금 더 다르게 보면 전기차고 그게 배터리고 네. 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산업에서 이제 한국이 과연 그렇지만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를 제재하는 이유가 미국이 독보적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에 손을 댔기 때문에 제재를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미중의 관계에서 놓고 보면 신에너지에 대해서 미중이 본격적으로 달려드는데 거기에 기술력이 있다고 뛰어드는 작은 나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에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경우는 지금 그린 뉴딜을 하고는 있지만 미중의 그 신에너지 전쟁을 잘 보고서 그 구도 하에서 우리 스탠스를 어디를 가져가야 될까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바이드노믹스 시대의 향후 어떤 관전 포인트는 이 신재생 에너지의 전쟁, 에너지 경쟁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포지션을 좀 잘 잡아야 된다라는 부분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펀드 사이즈를 얼마나 할라 이거 갖고서 이제 치고받는 것은 아닌 거고 빨리 그렇죠. 우리 스탠스 정하고 빨리 출발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 다음번에 큰 시장이 배터리다. 네. 근데 배터리의 다른 이름은 사실은 이것은 저장하는 이 신에너지를 저장하고 축적하는 기구죠. 네. 그래서 더 크게 보면 이제 신에너지의 거대한 시장이 펼쳐지는 것이고 지금 앞으로 전기의 수요를 놓고 보면 지금 반도체에 필요한 그 반도체 시장에 네. 몇 배가 되는 장비 재료 소재 그 시너지 관련되는 이 시장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최근에 보면 이제 배터리 회사나 전기차 회사들이 주가가 10배씩 올라가는 그런 네. 기업을 톡했지만 앞으로는 그보다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수없이 더 많이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네. 또 결국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책, 전략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것이 시장이 좋다고 해서 한국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아이러니지만 미국이 지금 파고 있는 거대한 구덩이에 네. 우리가 발을 잘못 집어넣으면 그 함정이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빨리 우리 스탠스 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 네. 장비 재료 소재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세트를 또는 시스템을 통째로 들어가서는 미중에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글로벌 밸류체인상에서 미중의 경쟁, 에너지 경쟁 속에서 어떠한 포지셔닝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세팅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좀 국가 전체적으로 빠르게 지금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중이 반도체 갖고 싸웠을 때 우리가 장비나 재료 소재는 사실은 우리가 일본하고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본이 반도체 산업을 우리한테 넘겼지만 장비 재료 소재를 여전히 일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애를 먹은 거죠. 그래서 아마 미중의 그런 신에너지 전쟁에서 그 근육을 같이 만들려고 하면 다칠 수가 있지만 네. 세포를 만들면 그건 잘 보이지 않죠. 네. 그게 뭐냐 그러면 소부장입니다. 소부장. 그래서 이 신에너지 산업에서 한국이 소부장 쪽에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희망이 있고 네. 그것은 미중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네. 그것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지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살 길이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제 거기에 대한 상상력과 네. 예측, 또 이제 과감한 투자를 하는 기업, 네. 또 정부의 정책하고 맞물리는 기업,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바이드노믹스부터 시작해서 이 어떻게 보면 이 미중 간 에너지 경쟁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길 이런 것까지 한번 같이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앞으로 뭐 우리 채널에서 추가적으로 더 갈 것은 조금 더 이제 그 깊이 네. 그 중국의 산업들 지금 뭐 신에너지나 배터리나 뭐 이제 반도체 장비나 이런 쪽을 조금 더 깊이 있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네. 조금 더 토론하고 네. 또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뭐 앞으로 만들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뭐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좀 깊이 있고 또 어떤 사실 근거한 정보들을 이 채널을 통해서 많이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실까요? 네,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